이번에는 현장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 못지않게 해외에서도 교민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그마치 59개국에서 열린 시국 선언. 오늘 그 가운데 두 나라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월요일에 시국 선언이 열린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사회 특성상 집회를 연다는 게 아주 이례적인 곳인데 열렸습니다.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 연결을 해보죠. 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우수근입니다. 예. 교수님도 시국선언에 직접 참여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국이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모양 이 어떻게 꼴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도요. 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사람들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니 근데 중국은 워낙 시위, 집회 이런 집단 행동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잖아요. 여기서 우리 교민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흔치 않은 일 아닌가요? 사실 좀 많이 위험하죠. 그렇죠. 실제로 위험하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건데 중국은 내국인도 그렇고 특히 외국인들이 예. 모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몇 명이 모여서 중국인들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수근수근 모의작당하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연행하고 막 하는데 예. 외국인들이 모이는 것은 언감생신이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거 자기들도 하고 싶다라는 교민들이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걸리면은 사실 연행되거든요. 야. 저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다 얘기하고 예. 자기들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게 된 것이죠. 공안한테 걸리면 잡혀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모인 교민이 몇이나 되는 건가요? 47, 8명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많이 온 숫자입니다. 도대체 밖에서 보는 한국 고국의 모습이 어떻길래 잡혀가도 좋으니 우리 목소리를 내야겠다 결심을 하신 겁니까? 제가 1995년에 한국을 나와가지고 20여 년 동안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씩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요즘 갑자기 대한민국을 소한민국으로 위축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예. 우리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예. 21세기 IT 강국 최첨단 대한민국에서 샤머니즘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 아직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이거는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겁니다. 너무 수치스러워.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일반 중국인들도 잘 알고 있나요? 네, 중국 매스컴이 아주 자세히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예.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니까 그 보도 자세가 쌤통이다. 니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지켜보자. 이게 말이 되냐? 라면서 좀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한순간에 정말 급전직하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자긍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갖고 중국에서 생활하는데 예. 한순간에 저희들의 위신이 떨어졌거든요. 그 중국인들 만나면 뭐라고들 얘기를 해요? 뭘 물어보고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정말 샤머니즘에 의존해서 예. 국사를 그런 쪽에 논했다라는 것은 정말 믿기 쉽지 않은데 예. 정말 그런가라는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군요. 그렇죠.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그렇게 한 것이 떤더마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 교수시니까 현지의 대학생들, 젊은이들하고도 많이 만나실 텐데 젊은 층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말도 마십시오. 우리 유학생들은 고개를 못 들고 더 제가 창피한 것은요. 예. 저는 상하이에 있는 우리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가르치는데 외국인 유학생들도 자기네 나라 보도를 통해 갖고 이것을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는요. 예. 교수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중남미에서도 그 점성술이라든가 샤머니즘에 의존해서 국정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마야 시대라든가 잉카 제국 시대는 그랬습니다.
야, 마야 시대요? 마야 시대하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야. 더군다나 그 아프리카에서 온 한 친구도 있는데 예. 이 친구는 아프리카 국가에는 아직도 뭐 자기가 아는 어떤 국가도 5개 정도의 큰 부족이 그 부족장들은 독특한 점성술을 믿고 거기에 의탁해갖고 그 국정을 논하고 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면서 21세기 IT 강국 대한민국도 그렇다면은 예. 그 부족 국가의 부족장들이 봐라 대한민국도 이렇잖냐.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도 잘 활용할 여지가 생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들려주는 등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인가 21세기에 참 부끄러워지는데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중 관계에 되게 역점을 많이 두셨지 않습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되게 좋아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련된 책 중에 하나 유명한 것이 예. 국가와 결혼한 여자, 박근혜 국가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이 있었고 중국인들은 더 좋아했는데 그런 책이 중국에 출간이 돼가지고 예. 예. 그 책을 읽었던 사람이 이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그렇게 생각해서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 국가에 해를 끼친 것 아니냐. 어허.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그 국가와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뼈있는 한마디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교민으로서 정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교포로서 이 최순실 사태 어떻게 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이미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신뢰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 선으로 물러나시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신다면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게끔 그래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요?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저도 그에 동감을 합니다. 또 모이실 계획 있으세요 혹시? 어떤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눈 가리고 앙하듯이 계속 하려고 한다면은 저희는 더 많이 더 대대적으로 모여야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해갖고 반송을 안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공안에 잡혀갔다는 거 대통령이 듣고 싶다면요.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하하. 이러다 잡혀가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괜찮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정말 제가 이렇게 정화돼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있는지 정말 해외에 사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밖에 나가면 나라 생각 더 하게 되거든요. 그 심정이 얼마나 절절할지 상상이 됩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서로 위로하면서 위로받고 힘내야 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국 상하이에서 시국 선언을 열었습니다.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해외 시국 선언이 있었던 곳 베트남으로 가볼 텐데요. 이곳의 교민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격앙이 돼 있습니다. 왜냐? 베트남 대사 임명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었다는 의혹이 일면서죠. 자, 베트남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민 고창민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다들 생업에 바쁜 교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심경으로 다들 참여하신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예. 외부에서 집회를 하기가 용이치가 않습니다. 앞서 중국도 그랬습니다만 베트남도 사실 그래요. 네네. 대부분 하노이에 계시는 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공간에서 정치적 이야기는 거의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오죽했으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서명을 받겠다라는 글을 올렸을 때 단 한 분도 이런 내용 올리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 교민들끼리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건 좀 하지 말자 이러면서 얘기를 안 꺼내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인데 이번에는 네.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저희도 그 글을 올리면서 용을 각오를 하고 올렸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시국선언 이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왜 알리지 않았느냐 오히려 저희가 질타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 사실은 이 베트남 시국 선언이 더 화제가 된 건요. 주 베트남 한국 대사 임명에 최순실 씨 입김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인데 그 전대주 전 대사죠. 2013년에 임명이 돼서 올 4월까지 베트남 대사를 지낸 분.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을 종합해 보면 전대주 전 대사가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인인데 최순실 씨 조카의 베트남 유치원 사업을 도왔던 은인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대사로 추천됐다. 이런 의혹인 거죠?
네네. 그 임명 당시에 교민들 사이에도 뭔가 좀 수군거림이 있었습니까? 전대주 전 대사가 취임했을 때는 제가 베트남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번 일이 터지고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취임 100일 때쯤 되었을 때 그 한인 골프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인들 모아놓고 골프 대회.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인사 말씀하시는 과정에 예. 자기도 내가 왜 여기에 대사로 임명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전대주 대사가 임명된 다음에 한인들 모인 자리에서 나도 내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 네, 그 취임 100일쯤 되었을 때 골프 대회에서 많은 한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사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자리에 함께했던 분들이 자기들이 더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대사가 저런 말을 하나? 그러니까 뭐 재미있으라고 농담 삼아 던진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자리에 함께하셨던 분 말씀을 들어보면 예. 농담삼아 한 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의아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긴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그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할 분위기는 아니었겠네요. 그럼 교민들이 그 이야기 듣고 그렇죠. 상당히 당황스러웠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제외국민을 대표해서 그분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해줘야 될 분이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어디에 의존해서 외국 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는 걸로는 기업을 했다는 건데 베트남에서. 그러면서 최순실 씨 조카죠. 그러니까 최순득 씨의 아들이 호치민에다 유치원 오픈할 때 후견인 역할을 했다. 많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LG 쪽 법인장 출신인데 갑자기 대사로 뽑혀서 누가 봐도 납득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그렇죠. 그 인물. 기업 법인장이 대사를 한다는 경우가 뭐 행시 출신도 아니시고 그렇죠. 뭐 그런 경우 드물지 않습니까? 아주 이례적이죠. 아주. 네. 그 유치원 오픈을 도왔다는 거는 어떻게 도왔다는 건지 지금 교민들 사이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뭐 인허가란 문제라든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할 때도 사실 베트남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예.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힘든 상황인데 많은 혜택을 받았을 거라는 내용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시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되기 전 기업인일 때도 도와줬고 대사로 꽂은 후에는 뭐 더 많은 혜택들을 누렸다라고 지금 교민들 사이에는 수군거림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LG 정도의 법인장 정도면 사실 한국 같으면 뭐 시장, 도시사급은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지금 전대주 전 대사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들이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해서요. 교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요거는 뭐 수사를 더 해봐야 될 테고 참 가뜩이나 고국 뉴스 듣고 있자면 답답하실 텐데 이게 또 베트남과 관련된 이런 의혹까지 터져가지고 교민들이 더 답답하시죠. 예, 요즘 베트남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심정입니다. 아하. 이게 뭐 베트남 사람도 다 알고요. 네. 저희 대한민국이 샤머니즘 국가인지 이게 나라인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참 타양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교민들한테 이 고국이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됐고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생님 힘내시고요. 네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베트남 현지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민까지 만나봤습니다.